저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둔 엄마인데요. 예. 애가 2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죽을 뻔할 만큼 많이 다쳐가지고 그 아이가 참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그 일 겪고 나서 아이도 그렇고 저도 정신과도 좀 다니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스님 강좌 듣고 너무 좋아서 지금은 불교대 다니고 있고요. 깨장도 갔다 오고 천일결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참 많이 편안하고 나날이 행복합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학교 생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 말로도 반에서 뭐 인기도 좋다 하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 나는 이중인격자 같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난 집이 제일 편하다면서 집에 오면은 반대로 바깥에서는 잘하던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집에 오면은 정리정돈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건강 같은 것도 잘 안 챙기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좋은 얘기나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꼭 치면서 인상이 좀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부터 그냥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아물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애가 그 일 때문에 좀 많이 아직 그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그런 거가 자기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 들고 제가 또 지켜주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죄책감이 돼서 해달라 하는 거 하면 대충 해주고 하는데 제대로 얘가 이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가끔 그런 그 애가 이제 어두운 그런 낯빛 할 때 혼자 참 많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나만 행복한가 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저 아이가 좀 빨리 이겨나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들고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참 건강한 선수인데도 뭐 사고 나가지고 두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사고 나서 다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은 게 나아요? 그래도 살은 게 나아요? 살아있는 게 100번 낫죠. 낫죠? 예. 근데 일주일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 일주일에 3일을 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빼가 정화시켜 넣는다거든요. 신장 피 세척한다고. 그죠? 근데 얘는 일주일에 3일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며칠만 하면 간다고요? 한 달에 한 번만, 한두 번만 가면 되지. 안 간 사람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그 정도 사고 나고도 안 죽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병원에 가면 되죠.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저렇게 계속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이가 얼굴이 어둡다는데 엄마가 어두워서 아이가 어두운 거예요. 자기는 말이야 뭐 나는 요새 항상 밝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엄마가 얼굴이 밝은 건 아니에요. 전 진짜 많이 행복한데요. 옛날보다 나아졌겠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이를 걱정하면 내가 얼굴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불안하고 어두워져요. 그럼 엄마 얼굴이 어둡고 불안하면 애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왜 애한테 도움이 되라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도움이 되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애한테 손해나는 걱정을 왜 자꾸 해요? 그러니까 아이 핑계 잡지 말고 첫째, 내가 그냥 행복해야 돼. 아예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밝아지겠지. 내가 밝아지면 밝은 엄마 얼굴을 보면 애에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지. 애가 슬프다가도 웃는 엄마 얼굴 보면 좋겠지. 그러니까 애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애를 좋게 생각한다고 걱정을 하면 애한테는 나쁜 영향이 가고 애 걱정을 안 하면 애한테는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첫째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에게 본인이 고백했다며 학교에 가서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대인관계도 어쨌든 싫지만은 싫다 소리 안 하고 잘 어울리고 힘들지만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잘 안 하고 그럼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누구나 다 참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럼 스트레스는 어딘가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오면 술 마시고 풀든지 엄마한테 화풀이 하든지 어디 가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가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친구관계를 잘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엄마한테 푸는 게 나아요. 집에서 엄마한테서 엄마가 하는 말 잘 듣는 척하고 참고 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풀어가 싸우고 오고 선생한테 풀고 오는 게 낫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좀 힘들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집에서 푸는 게 낫죠. 그러면 집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학교 가서 힘들었지. 그러니 집에 와서는 아무 참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화내고 싶으면 엄마한테 내고 집에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허들어 놓고 싶으면 허들어 놓고 집에서는 그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살지 마라. 집에서는 편안하게 네 맘대로 살아라. 언제든지 스트레스 있으면 엄마한테 풀어라. 엄마 받아줄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의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내려면 내가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게 나한테 저러겠냐. 그런데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어떻고 저떻고 애가 심장 아프다고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애를 위한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이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엄마로서 아이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자꾸 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울지 말고 기쁘다면서 내 울면서 기쁘다고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그것도 하나 궁금해요. 수영하면서 계속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실컷 우세요. 웃은 자꾸 울면서 자꾸 절을 해봐요. 근데 처음에 우는 거는 억울해서 울고 두 번째 우는 거는 슬퍼서 울고 이제 자꾸 울면서 진짜 참회가 되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 때문에 울며 그다음 이제 눈물이 안 나와요. 지금은 다 불쌍해 보여요. 남편도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아직 좀 덜 끊어졌어. 조금 더 울어야 돼. 기도를 좀 더 해보세요. 그래서 참회가 되면 그때야 눈물이 이제 멈춥니다. 아직 좀 더 울어야 되겠는데.
그 불쌍해서 우는 거는 그건 아직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건 아직 참의 눈물은 아니에요. 내 잘못을 뉘우쳐서 눈물을 팍 쏟아야 눈물이 딱 끊어집니다. 아직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보면 눈물이 그냥 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직도 쌓인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자비심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위로받고 싶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아이를 할 줄 몰라도. 근데 지금 본인 처지는 아이에게 위로 의지처가 돼줘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이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진을 해서 위로받고 싶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보살펴주고 내 의지처가 누가 돼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생각이 빠져 있어요. 그런 생각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을 생각을 지금 내려놓고 오히려 남편이고 자식이고 위로해 주는 사람 의지처가 돼주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은 본인이 위로받고 싶어. 아이라 그래도 그런데 어떡해. 생각이 그러지 아니지. 그러니까 또 참회 기도를 하세요. 이제 23살 된 대학생입니다. 네.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맞춰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가 너무 없습니다. 수능을 다시 치료해도 친구들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서 고등학생 때보다 시험을 잘 볼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숨이 턱 막힐 것 같고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선택이 오롯이 제 몫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후회 없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가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상 흐름 따라서 그저 유명한 대학, 인류대학 이런 데 간다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간판만 보고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과가 적응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대학을 새로 가느냐 이제 이런 고민인데요. 몇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20학번이고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입니다. 3학년을 마쳤습니까? 3학년에 올라갑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2년 다녔어요? 네. 그럼 앞으로 졸업하려면 2년 남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4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냥 얘기해도 되면 무슨 학과인데 적성이 안 맞고 원하는 학과는 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학과는 자연과학이고요. 원하는 과는 솔직히 진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다시 간다면 치과대학이나 아니면 약간 언론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하거나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치과를 가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상 처음부터 새로 입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거는요. 다른 학과는 이렇게 편입학도 되고 또 대학원에 가서 또 그쪽을 바꿔도 되는데 의사라든지 이제 의학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전문 기술직 같은 거라서 이게 잘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종의 이권이라 특권이다. 이 비리처럼 취급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2년을 다녔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편입학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꼭 치과가 아니라고 다른 거라면, 그래서 편입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4년 졸업을 하고 다시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느냐, 보통 3학년에 편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찾는 게 그 고등학교 입시 그거 새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입시를 새로 하는 거는 그 완전히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익힌다고 해서 나중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시생이 되니까 자기도 좀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졸업을 하고 지금 3학년 때 혹시 편입학이 가능한 자기가 몇 개의 학과 중에 알아보는 것, 오히려 그걸 공부해가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지금 학교가 A 학교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뭐 B 학교로 학과에 맞는, 학교는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등급이 떨어질지 몰라도 학과가 맞는 쪽으로 편입학을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두 번째는 졸업을 하고 필요하다면 편입학을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세 번째는 언론에 갈라 그러면 꼭 이제 언론학과를 나와야만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 기사 중에도 과학적 재능이 있어야 이 과학기사 같은 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전공을 가진 기자를 뽑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전공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대학을 일단 졸업해버리면 장점이 뭐냐 그러면 뭐 저같이 대학을 아예 안 가버려도 괜찮고 저는 지금 중퇴해버려도 괜찮다 그래요. 그 뭐 큰 문제 아니다. 미래 사회에는 뭐 학벌이나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학벌이라는 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의사가 된다든지 치과의사가 된다든지 간호사가 된다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해서는 자격증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아무에게나 시험 치는 자격을 안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입학할 수밖에 없다. 새로 공부해가지고 입시 공부해서 입학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언론학과라든지 다른 학과라면 꼭 그 전문 학과를 안 나오고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그런 학과를 진학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자기 진로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얘기하세요. 일단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그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제가 사실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학년 나이인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치과대학을 가는 게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결정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인 건 알고 있는데 항상 뭔가 결정을 하면 이게 맞는지 약간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하지 않고 제 선택을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어떤 생각을 해야지 기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확신을 갖고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때 그런 생각이 강하면 확신이라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본래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2년이나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그 고등학교 다녔던 그 성적을 가지고 지금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을 때 그 성적을 인정해 줍니까 지금? 네, 최저 등급만 맞추면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꼭 치과에 가고 싶다 하면 치과에 한번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지 말고 응시를 한번 해보고 되면 다니고 안 되면 지금 다니던 걸 마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친구들은 졸업인데 나는 이제 1학년 2학년이다. 이거는 긴 인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라면. 맞아요. 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중심이라면 하등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젊을 때는 재술래가 한 해, 두 해 이렇게 재술래가 늦었다. 휴학을 해가 늦었다. 이게 젊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한 10년, 20년 나이 들어서 보면 1년, 2년 먼저 가고 늦게 가고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 문제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지금 몇 년, 1, 2년 그 기분이 좀 안 좋은 그것밖에 없다. 인생 전체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래 볼 수 있어. 저는 지금 새로 공부를 내가 다시 또 시험을 치고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입시 공부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염려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을 갖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는 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다. 그 한 2년 늦어지는 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4년이 늦어지는 거이긴 한데요. 뭐 4년이 늦어져도 큰 문제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나이 40에 직장 다니 10몇 년간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새로 공부를 해가 한의학과를 가가 6년 마치고 한의사가 됐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제일 어려운 건 여기서 입학시험을 새로 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뭐 그게 아니고 그때 성적 갖고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볼 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4년이 늦든 6년이 늦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시험을 새로 공부를 내가 쳐야 된다면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자기가 꼭 거기를 가겠다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다니던 이 학과에 취미가 없다고 또 치과를 갔다 치과에 또 2년 좀 다니다가 이것도 또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그만두면 그건 좀 문제지. 늦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고비를 넘겨야죠. 제가 상담해 보면 특히 이제 의대 같은데 한 3, 4학년 때 이렇게 본과 들어가기 전에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적성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만두겠다고 거의 결정한 이런 분들 상담해서 어쨌든 졸업해가 의사가 된 분들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이건 큰 문제예요. 지금 학과도 그런 과정이라면 오히려 극복하는 게 낫다. 이래 볼 수 있고 이걸 포기하고 4년을 늦춰가 다시 가놓고 또 어렵다고 또 딴 데를 넘본다 하면 그거는 학과 문제가 아니고 심리 불안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심리 불안인지 학과 문제인지는 처음이니까 학과 문제라고 치더라도 만약에 한 번 더 가서 또 그만둔다 하면 그때는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학과는 뭐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졸업을 해보지. 근데 다니려고 마음을 먹어도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 과목이 재미없다면 치과 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거기도 연예이과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언론 쪽도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치과대학을 가면 그래도 이것만 버티면 좀 면허가 나온다 이런 목적이 뚜렷한데, 사실 지금 뭐가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미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계속 과학 중에 무슨 학문인데요? 생명과학입니다. 뭐 생명과학은 미래에 엄청난 전망이 있는 학과인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바이오 계열이 IT보다도 더 새로운 미래 사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 아무리 좋아도 취향에 안 맞으면 못하고요. 그러나 그 학문 자체는 생명과학을 나와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진로가 있어요. 생명과학을 전공을 해서 뭐 농사를 지어도 괜찮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농사 짓는 게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씨뿌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좀 더 미래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해도 되고, 여러 부분에 진로가 있기 때문에 적성에 도저히 안 맞는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먼저 저는 이 신경정신과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자기가 심리 불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조금 힘들 때 그걸 못 견뎌하는 이런 성격이라면 먼저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고, 안정이 되면 그 아무 문제다. 사람 심리가 한번 불안해지고 어떤 데 사로잡히면 죽어도 못 할 것 같거든. 저 사람하고 막 죽어도 못 살겠다. 하루만 더 살아도 숨 막힐 것 같다. 부부지간에도. 이러다가도 그 마음이 안정이 되면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 심리 치료를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심리의 불안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이거 학과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니까. 1차로 검진을 받고 심리 치료를 해보고도 이건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거다 하면 저는 뭐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약간 이렇게 심리 불안, 어떤 장애가 있으면 포기하는 이런 성향이 좀 있을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심리 치료를 받아야지 학과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 1차 먼저 점검해보면 되죠. 딴 거는 선택을 하면 일이 많지만 이거는 병원은 가서 체크해보고 약간 치료받아보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괜찮다 하면 어때요? 이 학과를 졸업하면 되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적성에 안 맞다 하면 뭐 치과로 가도 되고 새로 공부하고 언론과로 가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심리 치료를 심리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 신경정신과에 가서 이 진료를 먼저 받고 심리 검사를 하고 심리 불안정 상태다 그러면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우선이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일단 한 학기를 다녀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 정신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서 한 학기를,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상담 같은 거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받으면서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 잘했어요. 자기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인 거를 과를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거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게 괜찮다 하면 이제 딴 거는 다음을 선택하면 돼요. 먼저 자기 내면을 먼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 예.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수능 치른 고3 학생인데요. 지금 몇 학년이라고? 지금 이제 작년에 수능 치르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수능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예.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수능 결과 다 나오고 원서 다 쓰고 했는데 결국엔 다 안 됐어요. 수능을 되게 못 봤거든요. 근데 재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의지도 안 생기고 작년부터 그랬지만 사는 게 굉장히 의욕이 없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목표도 안 생기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런 제가 너무 싫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기는 공부 안 하면 되지. 뭐 어려워. 그럼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하면 되지. 공부 안 하면 걱정이 싹 없어지지. 근데 안 할 수가 어? 없잖아요. 공부 안 하면 된다니까. 그럼 뭐 해 먹고 살아요? 뭐 해먹고 살기는 밥 먹고 살지. 아이고 참. 아니 나이가 지금 18살 되는 게 뭐 먹고 사는지도 몰라. 밥 먹고 살지. 지금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네가 가만 놀아도 정부가 부모가 안 먹여주면 정부가 먹여줄 거고 안 그러면 나같이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먹여줄 거고 누가 먹여줘도 먹을 거니까 뭐 해먹고 살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얼마나 잘 먹고 살지 그게 욕심이 문제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 건 북한 애들이 걱정해야지. 네가 왜 걱정해? 북한 애들은 그런 걱정해야 돼. 뭐 먹고 살까 이래. 신경 쓰지 마. 넌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네. 난 고등학교 다니다 관도들이 잘 사는데 뭐 그래. 까딱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없어. 아까 얘기했지. 원래 몇 살이가? 올해 20살 돼요 이제. 어? 20살이요. 20살 때면 아까 스님 뭐 하라 그랬지? 재수고 뭐 원래 저거 안 하고 집에는 어떻게 대학 가면 학비 대줄 정도 엄마 아빠 수준이 되나 안 되나? 되긴 할 건데 제가 많이 죄송스럽죠. 그래 대학 갈래 가지 말래 막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아직 아직 그래,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대학 가면 뭐해?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대학을 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래서 그 밥은 안 되는데 가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벌써 너무 배웠어.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이제 그만큼 하고 저기 어디든지 적당한 자리에 식당이든 뭐든 취직을 먼저 해라. 밖에 취직 못하면 집에 취직을 하든지 취직을 먼저 해서 취직을 해보고 내가 그 살아가면서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건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내면에서부터 안 하면 못 견딜 만큼 의욕이 생기거든. 그때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수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저 아까운 목숨 잃는다. 지금 저기 뭐 아무데나 이렇게 적당하게 굴리면 저기 대학 갈 수 있나? 지금이라도 늦었나? 끝났나? 원래는 끝났나? 네, 있나? 끝났어요. 끝났어? 네. 그럼 놀아. 올 봄에 그냥 그동안 공부한다 고생했는데 공부하는 게 고생인지 좋은 일인지 난 잘 모르지만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한다고 마루에 엎드려가 책 보고 있으면 아버님이 짝대기를 갖고 와서 또당 때리면서 이야 이놈 자식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네. 맞는 말이야. 그러면 책가방 던지고 막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가거나 소풀 베러 가거나 공부를 숨어서 했어. 밤에 늦게 공부한다고 불 펴놓고 있으면 호롱불 기름 달란다고 야단을 쳐서 방문 갈아놓고 하고 숨어서 하면 굉장히 재밌대. 못하게 하는 거 숨어서 하면 억수로 재밌다. 응? 가슴 졸여가면서 하면.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공부가 진짜 자기있게 돼.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지 마. 지금까지 20살까지 억지로 한다 고생했다. 다시는 이제 억지로 하지 마. 알았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말 들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 말 들어가 망치는 것도 천지다. 부처님이 출가할 때 엄마 아빠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했겠지. 엄마 아빠 말 들었으면 부처도 못 될 뻔했어. 그러니까 20살 됐으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결정하면 돼. 공부는 지금 상태는 공부하면 안 돼. 공부는 그래 하는 거 아니야. 공부는 막 안 하면 못 베길 정도로 하루 7시간, 8시간 노동하고 밤에 숨어가지고
꼬집어 가면서 졸리는 거 공부하고 싶은 그런 정도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창조적이 돼. 그래야 조그맣게 배워도 막 엄청난 그 파워를 내. 그걸 억지로 공부하면 안 돼. 예. 애들 억지로 공부시켜가 자꾸 죽이지 마세요. 아이고, 아까운 생명들. 제 자식이 아니에요. 다 독립생명이에요. 제 자식이라고 제 소유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가 학원 보내주세요 해도 보내줄까 말까 해야 되는데 억지로 가서 시키잖아. 공부 안 하면 좋아해야 돼요. 부모가 아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복 짓는다 복전 다른 애 공부 성적 올려주려고 네가 그렇게 니를 희생하나. 아이고 잘한다. 원 우리 집에 저기 성인 나겠다 이러면서 격려해줘 가면서 부모가 돈 없는데 아이고 착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격려해줘 가면서 약 올려 가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지. 그걸 뭘 억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발성이 없고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보통 대학 뭐 이거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고 보통 대학에 학생 조사하면 정신질환자가 많을까 서울대 학생이 많을까? 예, 그래서 지 아들 정신병자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우세요. 정신을 건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얼굴 못생겨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 부모가 정신이 건강해야 자식이 정신이 건강해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네.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여자아이들 2-3명이 자꾸 모두원에서 저를 괴롭힌다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저를 약간 나쁜 말투를 해서 저를 약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나쁜데 저는 마음이 편한 곳에서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약간 바보 같다, 이상하다, 더럽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말들을 자꾸 꺼내서 저를 슬프게 합니다. 바보 같다고 그렇게 남한테 말하는 거는 착한 어린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고 나쁜 어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약간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아이다 보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여러 명 하면서 계속 저를 자꾸 치고 밀고도 하니까 약간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약간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을 건들까 봐 살짝 겁이 나서 말을 못할 것 몸 좀 같아서. 건드리면 어때? 여자아이가 몸 좀 건드리면 어때 뭐? 그 여자아이가 저희 반에서 힘이 엄청 강한 여자아이라서 아니 그래 여자아이가 너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겠어? 그냥 좀 밀치겠어? 그냥 좀 밀치겠죠. 좀 밀친다고 다치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럼 뭐 좀 밀쳐라 이러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게 맞고 있으면 자꾸 아니, 맞는 게 나중에 아니잖아. 갈수록- 때리나? 밀치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괴롭힘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꾸 날이 갈수록 막 점점 더 강도가 약간 제가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좀 괴롭힘이 좀 심해져서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이제 놀린다고 그러거든요. 쟤는 화낼 줄도 모른다. 쟤는 말할 줄도 모른다. 쟤는 바보 같아. 이렇게 이제 놀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놀려라. 놀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남을 같은 친구를 놀리는 게 그게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화내지 말고. 친구를 놀리는 거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나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쁜 아이다 이러면 걔도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은 자기를 바보야 이러면 자기는 바보라고 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일까요? 나쁜 아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밀치는 아이는 착한 아이일까요? 나쁜 아이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 뭐 여자아이인데 거기 뭐 같이 막 머리카락 쥐고 싸우는 게 낫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치고 욕을 한다고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있다면 그거는 밑에 있는 거지만은 그런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나는 올바르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자기는 지금 그 아이도 문제라 하지만은 그 아이가 자기를 괴롭힌다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싫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면 돼요. 친구를 놀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친구를 바보라고 하는 것, 같은 반의 친구인데 바보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이렇게. 친구를 밀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나쁘다! 이러면 걔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걔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나는 걔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걔가 나쁘다고 나도 나쁜 행동을 하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난 좀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었다 6학년 올라갑니다. 그 6학년 애가 뭐 여자애든 남자애든 6학년 사이에서 사람을 때려가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뭐 애들이 일진이라 해가 때려가지고 막 상처 입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막 물건도 뺏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애들이 자꾸 더 놀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걸 재미내가지고. 그리고 내가 울어도 더 놀리고, 내가 화를 내도 더 놀려. 화를 내는 거를 막 웃고 재밌어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웃으면서 당당하게 친구를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 라든지, 친구에게 그런 말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든지, 친구를 밀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든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개선이 돼. 한 번 그런다고 해결은 안 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스님 말 듣고 용기 내서 한번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가 싸우면 안 돼. 네, 예.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밀치면 화를 낼 거야 하고 상대가 생각하잖아. 그런데 화를 내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 의도대로 내가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때려도 걔는 가만히 있을 거야 하는데 내가 그 의도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걔한테 내가 놀림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밀치든 걔가 바보야라든 그렇게 하면 자기는 뭐라고?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나쁜 일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봐요. 화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여자애들이 뭐 그렇게 좀 놀렸다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은 아니잖아. 그지?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뭐 욕설한 것도 아니잖아. 그지? 큰 잘못도 아니야. 보면 사실 내가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그게 이제 여자애들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 여자애가 제가 실수로 탁자를 건드려서 사과까지 했는데 여자애가 샤프로 제 손등을 찍어서
그 약간 자국이 남았던 일도 있어서 음. 살짝 그런 말로 살짝 그런 말로 그 여자애들이 그런 걸 멈출 것 같지는 않은 성격인 것 같아갖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게 저기 여자애가 샤프심으로 찌르는 게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 뭐 샤프심에 좀 찔렸다고 기분은 좀 안 좋지만은 그 뭐 큰 상처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놀리고 너가 뭐 건드리고 해도 나는 너한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 그러면 놀리다가 그런데 말게 돼. 그 샤프 심이 아니라 그 샤프로 그 샤프 끝부분 그 쇠로 찍어서 그래서 그때 다쳐서 예, 살짝 그 다쳐갖고 약간 예, 자국도 생기고 병원에까지 한번 가봤던 일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살짝 내가 그런 걸 하면 얘네들한테 이 정도로 해서 그 엄마 아빠한테 살짝 걱정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 말을 낼 그 용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그거는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싸우거나 이래가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런 일을 이겨내야 더 커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거나 그 여자애들을 벌을 주거나 이러면 그 여자애들이 자기한테 나중에 더 해코지해. 그걸로 남자가 말이야. 남자애가 시시하게 그거 갖고 막 집에 엄마한테 가서 신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더 미워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웃으면서 그렇게 남을 욕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대보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선생님은 알아요. 그런 거를 몰라. 네,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러니까 심하게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선생님 여자애들이 자꾸 이렇게 놀리는데 뭐 어지간하면 그냥 둘라는데 요즘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상의해 보면 선생님이 그래 막 그 정도 놔둬라 하면 놔두면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걔들 불러서 친구지간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걸 너무 막 엄마가 찾아가서 학교 가서 항의하고 이러면 이제 친구 관계가 더 나빠져요. 어떻게 한번 해볼래요? 네. 뭐라고 한다고? 그렇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 말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막 쭈물쭈물하고 우물쭈물하고 막 움츠러들고 이래 말하면 걔들이 더 재밌어가 놀려.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난 너희들 친구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친구를 놀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난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그래 나는 그래도 너를 친구로 생각해. 이렇게 자꾸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다. 그래도 이제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다시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제 조정을 하면 좋아요. 제일 한 거는 지금 자기가 그 한번 사퍼심에 찔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큰 지금 상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때리거나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또 상의해요. 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합디다. 이러면 내가 또 알려줄게요. 네. 알았죠? 네. 한번 해보고 안 되거든.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나 한 달 후에나 또 오세요. 또 내가 대화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 스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전까지 엄마가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내줬지만 스님만큼 좋은 대응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질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다음에도 이제 위축되지 말고 또 물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님은 내가 기억을 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질문지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넣어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첫째 아이를 태교도 남편 원망으로 보내고 5살 때 1년간 지독히 학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가보로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괴롭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샤프로 아까 찍힌 거는 11번 정도 손등이 찍혔는데 아이를 생각해서 그 아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냥 넘어갔고요. 친정 오빠도 어릴 적 이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친정 오빠가 태권도를 꼭 가르쳐라 해서 지금 아이 겨울방학에 태권도만 보내려고 하는데 아까 저희 아이가 태권도는 절대 못 가겠대요. 왜? 근데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 보내야 되는지 그 판단이 잘 안 서고 제가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간점이 안 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네, 아이에게 뭐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조그만한 일도 그게 큰 상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이제 안 입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이제 고함을 치고 이래가 애가 약간 심리가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서도 약간 위축이 되니까 옆에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애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좀 까만 애가 있다. 엄마가 뭐 동남아 출신이다. 이러면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지만은 그는 애들 세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걔들이 그런 거 다 알면 어른 이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어떤 남을 괴롭히는 건 안 된다 하는 평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때 애들을 불러가 막 벌 세우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야단치고 벌 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야단치고 벌 세우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걸 또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학부형들은 아이가 조금만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학교에 가서 선생한테 항의를 하고 상대편 학부형한테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꼭 그 여자아이나 반에 다른 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아이를 좀 너무 엄마가 이렇게 고함을 치고 키우는 심리가 약간 억압되고 위축이 됐다. 이것이 아이에게 좀 영향이 있나 보다. 이 정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감안하고 현재 상태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동 심리학 선생한테 가서 애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제가 어릴 때 애한테 야단치고 해서 애가 심리가 약간 위축이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으니까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제 어릴 때 아동 심리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해서 이 위축된 마음을 약간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격려해주고 하는 게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의사 선생님 중에 아동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심리 치료를 좀 받으면 괜찮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가 치료인데 아까 그 오빠가 태권도 배워라 하는 건 자가 치료거든요. 애가 태권도를 배우든지 권투를 배우든지 이렇게 해가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태권도가 약간 좀 신사도를 가리키고 인도에도 우리 학교 불가촉 천민 아이들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가리키거든요.
왜냐하면 천민이니까 이게 위축이 되잖아요. 어디 도시에 나가면 촌애들이니까 이게 겁을 먹거나 이게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면 애들이 좀 반듯해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이런 학교 수업 교육보다는 여자애들 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술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학교 공부만 갖고는 도시집, 부잣집 애들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권도나 운동이나 이제 예술이나 이런 걸 해가 이제 이렇게 공연도 하면 굉장한 그 사람의 환호도 받고 이러면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술 교육 같은 걸 시키는데 뭐 전문 예술가가 되라고 전문 운동선수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빠의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이 태권도를 배워가 남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는데 애들이 지금 약간 내가 보니까 엄마가 볼 땐 통통하고 참 좋은데 애는 자기가 약간 통통하고 이러니까 태권도 하려면 힘이 좀 드니까 아마 그 때문에 그럴지 뭐 때문에 그런데 아이하고 조금 얘기해 봐요. 억지로는 하지 말고 얘기해가 심리치료에서는 심리치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만 예민하고 남들보다 불안감이 크다고 받았고 치료를 따로 할 필요 없다 해서 오지 마라 했고 기가 항상 처음에 낯섦이 좀 커서 진입이 어려운 아이라고 했는데 태권도 가니까 힘 띄고 반 친구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단호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반 친구가 있어가 안 가려면 다른 태권도 도장에 가면 되지. 조금 떨어진데 엄마가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이겨내라 하지 말고요. 조금 다른데 편하게 가서 하도록 해서 이렇게 조금 한 집에서 떨어지면 이제 엄마가 집에 보내고 데려오고 이게 좀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도 조금 떨어진 데서 애가 한 달, 두 달 해가 자기가 조금 자신감을 가질 때 이제 옮겨주면 되지. 왜냐하면 친구들이 먼저 했잖아. 이것도 문제란 말이야. 그 친구들은 바로 먼저 해서 바로 잘하고 나는 처음 가니까 또 놀림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없는 데 가서 좀 배아가 그래가지고 합류를 이제 한 몇 개월 좀 엄마가 힘들더라도 해서 그 이제 태권도를 무조건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근데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옮겨서 자기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옮겨주든지 거기 다니든지 그것이 좋아요. 너무 억지로 하면 이겨내라고 억지로 하면 지금 상처가 있는데 이게 이겨낼지 상처가 더 날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약간 모험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애들한테 하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이 어렵다 하면 그걸 수용을 하면서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왜 안 하겠냐고 물어보고 이런 이유로 안 하겠다 하면 그런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하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태권도보다는 조금 그거 하지만은 뭐 그럼 권투를 배워볼래라든지 반 애들이 안 하는 거를 뭐 다른 걸 배워볼래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조금 1대1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뭐? 1대1로는 배우는데 친구들 있는 곳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아줄까요? 네, 그거는 괜찮아. 1대1로 배운다는 거는 그 개인 교습은 너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뭐 다른 걸 줄여서라도 저 때문에 저러니까 아니,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또 스님 법문 잘못 듣고 너무 또 죄의식을 갖는데 네. 아이고, 그 스님이 말을 못한다. 그런 내 아니, 때문에가 스님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는 거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면 스님 법문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엄마 때문에 다 이래 된 건데 다 엄마 때문에 엄마 비난할 수는 없잖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자랄 때 이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긴 성격인데 그 사람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엄마의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이 때 이렇게 엄마가 좀 심리적인 억압을 하면 애가 이렇게 평생 성장에 장애가 있다는 걸 좀 대발 알아서 어릴 때는 너무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조가 사도세자 죽인 것도 자기가 이 왕이 될 때 엄마가 이렇게 신분이 낮은 무술이 출신이니까 이 임금인데도 이 양반들이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걸려가 제 자식은 잘 키우려고 지나치게 그 가리켜서 결국은 삐뚤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크니까 항상 야단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만성이 되니까 덧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나친 관심도 그다음에 자기식 성질 내고 이게 아이들에게 나쁘다 이걸 알면 아무리 키우는 게 힘든다 하더라도 그럼 낳지를 말든지 낳았으면 부부가 안 좋은 거는 어른 사이의 일인데 그게 애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가 저렇게 위축된 것은 그런 영향도 좀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영향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를 한다. 심치료를 보니 크게 뭐 약간 불안하면 괜찮다. 그러면 다른 걸 한다 하는데 아이가 친구 또 비교되는 건 싫다. 그러니까 약간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 이것도 좀 힘든다. 뭐 그 출혈해가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가게를 다른 데 보내가지고 그럼 여기는 친구 반 친구 없는데 다른 동네 가서 보고 할래 하겠다. 그럼 거기다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엄마가 좀 힘들더라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게 경비가 오히려 개인 교섭하는 것보다 더 든다. 이러면 이제 개인 교섭도 돈이 좀 들더라도 할 수가 있지. 그런 거는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님, 그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엄마라서 미안해하기보다 이 정도 수준의 엄마인데 살아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 자기가 없는 게 애한테 낫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도 있는 게 낫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주고부가 없는 게 애한테 더 나을까?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있는 게 애한테 나을까? 애한테 물어봐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또 물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게 낫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면 애 심리가 또 위축이 돼요. 당당해야지. 엄마가 문제다 이래 얘기해도 뭐라고 하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그래도 내가 있으니만 네 밥도 먹고 내가 있으니 그래도 이마 학교를 다니지. 내 없어봐라 니 이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엄마 싫다 한다고 또 위축이 돼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애한테 엄마가 자꾸 잘못했다고 울고 빌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엄마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아이도 위축이 돼요. 엄마가 당당해야지. 뭐 우리 집엔 돈도 없고 어쩌고 애가 불평해도 그래 맞다. 그래도 야 네 인도 가봐라. 우리 집보다 더 먼저 사는 집도 있지. 그건 인도 얘기잖아. 그래도 뭐 엄마가 있어서 니도 낳았고 이 정도 밥도 먹고 니 밥 굶은 적은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 불효한 놈 이래 야단치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밖에 가서 자신감을 가져요. 엄마가 돈도 벌고 아빠가 돈도 못 벌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애는 너무너무 사실은 그 일시적으로 좋은지 몰라도 밖에 가서 자신감이 없고 엄마 아빠의 직업을 밖에 가서 속이고 그래 거짓말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운전기사 하면 뭐 자동차 뭐 운수회사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갖는 상태를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보이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비판을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은 뭐 지나친 욕을 하면 그럼 못 해줘. 오빠가 수입이 이거밖에 없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줘? 그건 안 돼. 이렇게 딱 자를 건 자르지. 그걸 가지고 네가 어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지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걸 못 해준다 이렇게 딱 나가야 돼.
그건 해줄 수 없어. 그 왜 이제 보통 애들이 그러든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나 하면 네가 왜 나한테 태어났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딴 데 가서 태어나지. 왜 하필 나한테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해도 돼. 만약에 그렇게 애가 안 묻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애가 물으면 애가 왜 나를 낳았나? 이러면 난 낳고 싶어 낳았나? 네가 나와서 낳았지? 이렇게 얘기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아이고, 안 들키려고 안경 썼어요. 네, 좀 더 당당한 엄마가 되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큰아들 원래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고3 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더니 학교 가고부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를 입학해도 학교 생활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던 남편이 화가 나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했더니 PC방에서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들이 학교 강의를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면 20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20살 넘었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도록 놔두세요. 대학 시험 떨어진 집도 많아요? 많잖아요? 많지. 근데 맨날 컴퓨터만 하더니 그래도 걸렸잖아. 우리 아들 참 똑똑하네, 그죠? 나는 걱정을 했는데 잘 자기는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좀 믿어줘. 항상 우리 애는 문제고 못 믿고요. 이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부터 자기를 못 믿으니 애가 어디 가서 길을 피우겠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아니야, 우리 애는 착실해. 지금 저래도 다음에 잘 될 거야. 그래. 이렇게 좀 믿어주는 게 있어야 돼. 무조건 옹호하는 거하고 믿어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란 말이에요. 신뢰를. 근데 여러분들 못 믿잖아.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그저 믿을 건 자기밖에 없어. 자기는 다 옳고 다 바르고 그래. 남이 보면 또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친구들 이래 한번 보세요.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또 예술하는 애도 있고 또 뭐 딴짓 하는 애도 있고 가지각색이잖아, 그죠? 세월이 다 지난데 요즘 만나서 보면 꼭 성적순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서 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게 무슨 재산이나 출세하고 꼭 행복도가 같은 것도 아니에요.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지 그 사람 안에 집에 가보면 또 다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어. 쉬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마가 걱정한 대로 하면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아이가 몇 명이 있겠어요? 한 3, 40년 전에는 애들이 제일 큰 게 뭐가 문제였어요? 만화방이 문제였죠. 그저 낮이나 밥이나 그저 누워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 본다고. 근데 걔들이 자라가 지금 다 한국에 다 온갖 일들을 하고 살잖아요. 조금 있다가는 밤낮 쥐할 애들이 뭘 본다? TV만 본다고. 고민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즘은 밤낮 쥐할은 뭐만 한다고? 컴퓨터만 한다고. 이게 다 그만한 나이에 겪는 과정이에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연애한다고 난리인데 연애도 할 줄 모르고 35이 되고 40이 돼도 시집 장가 못 가면 그 얼마나 큰 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이 바짝바짝 떼가 벌써 22, 3살에 연애해가지고 남자 여자 맞춰놓으면 얼마나 큰 짐을 덜어요. 그 어릴 때부터 눈이 바짝바짝해야 그런 재능이 있지.
어릴 때부터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재능도 없어요. 그런 걸 갖고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이거는 내가 공부가 안 돼서 생긴 문제지 아들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 삼으면 이 세상에 1000가지, 10,000가지 다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놓아버리시고 불교 공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되라 이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고 아들이 오히려 이렇게 고민이 돼서 묻더라도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너도 편안하게 열심히 해봐.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뭐 좀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팔랑개비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족쇄 물레방구 뒷공기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 아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진을 하셔서 딱 좀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괜찮아요. 큰 문제 없으니까. 대학 시험에 걸렸는데 뭐가 걱정이야. 또 아르바이트 하라니까 또 얼마나 착해.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라 그런다고 또 아르바이트 톡 가서 하는 애가.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1년 휴학해도 괜찮죠. 그럼 정터에 와 있는 착실한 젊은 애들이 다 부모는 걱정거리입니다. 왜? 대학생이 다 휴학해가지고 100일 뭐 행자한다고 들어온 애도 있고 인도 가서 봉사하는 애도 들어온 애도 있고 정터 입장에서 볼 때는 애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한데 그 부모가 보면 학교 공부하다 1년 휴학하면 난리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또 정터에 들어와서 이렇게 평생 수행하고 봉사하고 인도에 가서 어려운 데서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러면 우리 정터에 보면서 참 훌륭한 젊은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가 볼 때 난리지. 왜? 대학 공부시키니 취직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근심 걱정거리 두통거리란 말이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제가 저런 인간을 낳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정말 전생에 성근 공덕이 있어서 이 생에 저를 좋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20살이 넘거든 자식이라도 제 인생 제 알아서 살도록 신경 꺼. 아시겠어요? 신경을 꺼주는 게 잘 살게 하는 길이에요. 아들이 출가하려면 집에서 늘 울고불고 근심 걱정하면 공부 수행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다 정신 잘하도록 태굴심을 내고 집에 오면 오히려 막대기로 그거 쫓아내가지고 더 정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부모의 이런 집착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말 잘 들으시고 탁 놔버리세요. 오히려 기도를 하세요.